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 뭐 책으로 읽어본 사람들은 뭐 많이 알 겁니다. 일단 이 당시는 종교적 영향이 컸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 하면 모가지 뱅강. 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얘가 만환경 최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기동설은 천동설을 팩트 공격을 해. 야, 봐봐, 만환경으로 맞냐? 안 맞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실제 관측을 통해서 팩트로 조져버리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리 팩트를 해도 뭐 힘이 없으니까 죽을 뻔하죠. 마지막에는 이제 지구가 돌지 않는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 형님이 옳은데 아닌 것 같아. 우리 코 형님이, 이 코 형님의 계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중요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학자고요. 뭐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쯤 돼. 요즘 용어로 한마디로 돈도 많고 귀족이고 그것도 왕실의 총애를 받는. 뭐 누가 건들 사람이 없죠. 건들 사람이. 근데 자꾸 나대. 야, 지구가 돈다고. 어디에 자꾸 황권에 도전해. 근데 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네. 함부로. 뭐 따지면 지금이 뭐 안철수급? 그러잖아요. 그 약간 과학계인데 유명한 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뭐가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 나댑니다. 얘가 만원경 30배 더 좋은 걸 만들어요. 30배 배율이 더 좋은. 그래서 막 귀족들도 보여주면서 야 봐봐 틀렸지? 자꾸 이러고 다니니까 재판을 계속 열려. 이제 안 되겠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검사가 이제 회유를 해. 너 이번에도 지구가 돈다고 하면 너 진짜 뒤져. 잘 생각해. 그래서 막판에 이제 말을 바꾸고 목숨은 부지합니다. 목숨은. 그래도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지구가 도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말로 또 떠들면 죽으니까 책으로 써버려. 책으로. 이 두 사람의 대화체로 씁니다. 아니잖아. 그걸 갖다 따지면 그게 추접스러운 사람이잖아. 야, 내가 말한 거야. 이 두 사람의 대화체로 써.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대화체로. 대화체로. 이 둘의 대화를 책에서 기록한다고. 물론 누가 기록했어? 이 사람이 있잖아. 내 생각이라는 거지. 결론은 지구가 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떤 대화체가 책 첫머리에 천동설은 지동설을 공격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속력 개념을 알 거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 초당 20-30km씩 갑니다. 1초에 20-30km씩 간다고. 그러면 천동설이 지동설을 공격하는 게 딱 이거야. 야, 점프? 그럼 나는 죽는 거야, 선생님은. 왜? 나 20km 뒤로 가 있어야죠. 야, 안 죽지 않냐? 얘기해봐. 아무도 반박을 못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아닌데 뭐 반박할 수가 없어.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 개념을 최초로 갈릴레이가 이야기해요. 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해? 관성이라고 하는 최초의 관성의 개념을 갈릴레이가 생각해내요. 갈릴레이가. 어떻게 써있냐? 야, 움직이는 배에서 점프하면 바다에 빠지냐? 뭐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빠른 그런 게 없잖아. 그 당시 1600년대 빠른 건 말밖에 없는데. 말하고 뭐가 있어? 배도 사실 뭐 겁나 느리지 뭐. 그 당시 뭐 이동순환이라는 게 딱히 없으니까 움직이는 배 위에서 점프하면 죽냐? 빠지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최초로 관성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확립은 뉴턴이 한 거고. 자, 요게 그래서 요 형님 중요한 인물이요. 요거 또 이 갈릴레이가 과학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닌가요? 우리 타이니 형님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거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봐봐. 물론 뭐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대학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 지금 하도 매년 바뀌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면접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고 면접 있고.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해봐. 했더니 아인슈타인 이러면은 상대성 이론은 갈릴레이입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자, 상대성 이론 한번 해봐요. 상대성 이론.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정지한 사람이 한번 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정지한 물체를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면 똑같은 자연현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같은 자연현상을 1번 관측자, 2번 관측자가 보니까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얘네들은 같은 법칙이 되어야만 그 물리 법칙이 의미가 있겠죠. 야, 너나 나나 다르게 보여도 같은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만이 법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럼 아니라면 아닌 거라면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같은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물리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저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리 법칙을 서술해요?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물리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뭐냐? 관측자마다 다르게 보일지라도 무슨 같은 물리 법칙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것은 법칙 위에 존재하는 법칙, 법칙보다 더 우선시되는 법칙이라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공리라고 해요. 공리. 이 커다란 이 전제 조건 안에 법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은 예외를 둬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물리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 예외를 찾는다. 여러분들 예외를 찾는다. 노벨상 값이죠. 찾는다. 예를 들면은 힘을 받아야만 가속 운동하는데 힘을 받지 않고 가속 운동하는 물체를 찾으면 노벨상 값이죠. 자동차에다 힘을 가하지 않고 가속시킬 수 있어? 그럼 연료가 왜 필요하지? 그런 걸 하나 발견하면 이 세상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무조건 상대성 이론의 근거에서 같은 법칙으로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네들은 뉴턴 이 형님을 잘 기억하겠죠? 이 사람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뉴턴 법칙은 힘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 정지하거나 아니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힘을 받지 않으면. 그럼 힘을 받으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이 0이 아니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가속 운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힘 안 받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 유지하고 힘 받으면 가속 운동해야 돼. 그럼 얘네 두 입장에서 뉴턴의 1법칙, 2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친구. 정지한 사람은 얘는
이 x 방향으로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이 fx 값이 얼마라고 느껴져요? 얼마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y 방향, fy 방향 얼마 힘 받았다고? mg라는 힘 받아서 아 낙하고 있구나. 자신의 무게만큼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x 방향은 1법칙, 2법칙. 힘 안 받았으니까 1법칙. 뭐 어떻게 보여? 정지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1법칙 성립. 여기는 2법칙 가속하고 있잖아요. 아, 얘는 맞네. 이 친구는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쪽으로 V로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X방향으로 힘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등속인데? 안 받았죠? 등속이면 안 받았죠? 1법칙 성립하지. X방향으로 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속이면 안 받은 거고 Y방향으로는 힘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얘네들은 1법칙과 2법칙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누가 있냐? 이 친구. 이쪽으로 가속하는 관측자가 있다면 얘가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속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얘는 똑같아. 얘나 Y 방향은 다 똑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파란색은 어떻게 보이냐?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분명히 X 방향으로 힘 받은 게 없는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힘을 안 받았는데 가속하네? 얘 눈에는. 자, 그러면 이걸 나눠봅시다. 이게 나눠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성기준계라고 해요. 관성기준계. 관성기준계라고 해요. 자, 관성기준계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관측자가 힘받지 않으면 정지하거나 등속하겠죠. 그럼 얘는 관성기준계가 아니니까 비관성기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했죠? 관성기준계는 뉴턴 법칙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관성기준계는 내가 아는 사실과 내 눈으로 관측하는 사실이 안 맞아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까? 비관성 기준계는 기준계로 생각하면 안 되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모두 다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따라서 뉴턴 법칙을 버려야 됩니다. 왜? 레이 형님의 공리 때문에. 이거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관측자에게나 똑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뉴턴 형님 거는 얘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가 F는 될 건데 쓰는데요. 잘못된 점을 고쳐서 쓰는 겁니다. AS를 해야지. AS.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보증 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보증 수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한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요약해서 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요약해서. 자, 질량이 2kg이고 힘을 안 받았습니다. 이 물체는. 그래서 이 물체가 힘을 안 받았던 사실을 A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 B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 A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B는 이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자, A 입장에서 얘네 둘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A 입장에서 뉴턴 법칙 적용해봐. 힘 안 받았으니까 정지관성 맞죠? 가속도 얼마입니까? 얘가 얘 보면 가속도 얼마예요? 0.
성립해야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B 입장에서 봅시다.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2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힘 받았습니까? 등속이면 힘 받던 게 아닌 거잖아. 성립하죠. 운동관성이라고 그래, 그걸. 두 번째, 가속했습니까? 아니죠. 가속도도 없죠. 응? 맞네. 그러면. 다 성립합니다, 얘들은. 근데 요 놈이 문제예요. C라는. C 관측자는 이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가속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혼란스럽지? 이 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요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4뉴턴이라고는 힘이 있어야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뉴턴 역학으로 따지면 F는 ma. 근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성 기준계인 C 입장에서는 뉴턴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쪽으로 4뉴턴이 있다고 생각해. 있지도 않는 4뉴턴을 있다고 생각하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힘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이 4뉴턴을 뭐라고 하냐?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력. 이 4뉴턴이라는 것은 실제 힘입니까? 실제 힘이 아니죠. 계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실제 힘은 아닙니다. 자, 다시 생각해봐. 얘를 부정하는 순간, 얘를 계산하지 않으면 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지. 아, 실제 힘은 아닌데 가짜인데 계산은 해야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항상. C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라고만 느껴야 돼요. 그러면 뉴턴 법칙에 넣을 수가 있죠.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하고, 책에는 너무 짧게 나와요. 책에는 관성력의 정의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자, 일단 책대로 하자면 관성력은 무조건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관성력은 가속도 방향의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ma만큼. 자, 크기는 나중 문제고 관성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관성력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 과학고 면접, 과학고 이제 들어가는 면접 이런 때도 역학의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20, 30분도 안 걸리는 데가 딱 요약해줬지만 책 몇 권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갈릴레이의 가장 유명한 책이 아까 말해준 그 내용이고, 핵심적인 얘기만 해드린 거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했을 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냐? 그럴 리가 없죠. 왜? 이거 쉽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적용.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이 방법으로. 자, 여기 앞으로 여기에는 윤이라는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50kg 나가는 여친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속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솔로 희가 보고 있어요. 이름 좀 바꿔줬어요. 저 희하고 이름 좀 바꿔줬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열심히 배운 이 희는 이
여친을 보고 아, 이 여자 100뉴턴 받았구나. 그럼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저 여자는 100뉴턴 받아서 내 눈에서 가속하고 있어. FMA가 되잖아요. 그런데 윤이 자신의 여친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가만히. 에? 윤 어떻게 보여? 윤이 대답해봐. 어떻게 보여야 돼? 정지되어 있는 뭐가 정지돼? 진짜 아니라. 뭐가 정지돼? 큰일 났네. 네?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 아직 너무 어려서 다 정답을 모르는구나. 이거 뭐예요? 예쁘게 보여야죠. 맞는 말이었어. 맞는 말이긴 해. 아니 뭐 버스에서 뭐 너 지금 관성력 받고 있어 이딴 소리 할 거야? 아니긴 하네. 어. 그러면 여친이 안 생기겠죠. 근데 물리학을 같이 배운 이 윤도 이 여자 분명히 100뉴턴 받았는데 정지 상태로 보이죠. 그러니까 뭘 인정 안 하면 반대 방향으로 100뉴턴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관성력입니다. 어려워요? 할만하죠? 자, 이번에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바꿔줍시다. 자, 이번에는 에버랜드의 이제 해적목마에서 희와 희 여친이 둘이 커플로 돌고 있어. 해적목마. 굳이 따라갔어. 윤 따라가. 그냥 솔로인데 따라가. 따라가. 같은 여자 아닙니다. 같은 여자 아니에요. 그것도 막장 들어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배운 이 윤은 이 여자는 이쪽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구심력이라는 힘 받아서 잘 돌고 있구나. 구심력이라는 힘 받으면 돌게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곧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이 여자가? 그러고 있겠죠. 와.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이쁘게 보인 여자랑 사귀어야지. 정지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관성력을 인정하는데 그 관성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심력 들어봤잖아요. 원심력. 저가 관성력입니다. 원심력이. 실제 힘이 아니고 가상적인 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 더 해봅시다. 이 중요한 거 하나 더 남았어요. 중요한 거. 이제 적도 지방에 여기 이제 희 나라와 희 나라가 있고 희국, 희국. 여기 중위도 지방의 윤국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지구는 이렇게 돌 거예요. 이게 돌아. 그래서 자신의 여친을 뺏어간 이 윤나라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날립니다. 너무 센데? 그럼 맞을까 안 맞을까? 윤나라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피하지 않을까요? 안 맞겠죠? 그럼 윤나라 입장에서는 X, Y 어디 떨어질까요? 핵폭탄이. 핵미사일이. X 아닐까요? 그러면 안 물어봤겠죠. Y입니다. 그죠? 전혀 다르죠. 10명 중에 10명이 다 X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과도 어느 책도 관성력에 대해서 제대로 써 있는 책이 없어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과거에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 선생님이라고 뭐 학생 때 알았겠어요? 안 나와. 책에 너무 못해. 관성력이라고 하는 이 나름의 되게 희무한 내용을 단순 몇 줄로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 있습니다. 자, 해봐요.
자, 희나라는 희하고 유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지구를. 맞죠? 누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희요. 희가 빨리 움직여야죠. 그래서 희가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올 때 윤나라는 이만큼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집니까? 여기 얘도 떨어지는 거예요. 움직였구나. 그렇죠. 이럴수가. 그럼 이해되죠? Y인지 왜? Y인지 이해되죠? 이거를 물리학으로 다시 바꿔봅시다. 물리학으로. 그러면 이 윤나라는 관성기준계입니까? 비관성기준계입니까? 관성. 윤나라는. 윤나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힘 받아, 안 받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비관성기준계겠죠. 그럼 윤나라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고 생각해야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이 힘을 뭐라고 하냐? 그걸 전향력이라고 그래요. 전향력. 코리올리포스. 전향력. 그러니까 전향력은 실제 힘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가 도는 겁니다. 실제는 핵폭탄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준계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를 기점으로 나머지를 다르게 해석해버리죠.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내가 물체를 던진 방향에 항상 오른쪽 편향,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생각하면 돼. 만약에 아래로 던졌다 그러면 이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남반구는 이렇게 던지면 던진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관성력입니다. 전향력 또한. 그럼 조금 더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7명의 학생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성기준계입니까? 비관성기준계입니까? 저희는 관성 기준이죠. 예? 비관성이 지금 뭐 받고 있어요, 지금? 힘이요. 무슨 힘? 중력이요. 중력.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속 운동하고 있어, 지금. 돌고 있잖아, 지금. 넌센스가 아니고 넌센스. 우리 모두가 비관성 기준계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비관성이라는 거를. 근데 얘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우리가 힘 받았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힘을 받으니까 서로 힘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비관성 기준계인데, 이 교실에 개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관성 기준계로 여겨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36도에 있는 교실과 적도에 있는 교실은 상황이 다르죠.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적도에서 36도에 있는 교실을 보면은 그에 휘어. 그리고 휘어지는 것처럼 뭔가가 휘어져야겠죠. 적도에서 만약에 금방 요 포스트잇을 떨어뜨렸으면 우리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쟤는 휘어져서 보일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이게 관측계의 문제, 관측계. 물리학이 너무나 이게 물리학 어렵죠. 사실 어려운 건데 문제점은 오히려 너네 아버지들이 배웠던 그때의 교과서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럴 수가. 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고요. 예. 이럴 수가. 좋아진 건 칼라? 칼라? 좋아졌는데. 아이고. 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요즘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들 수 있는데 어떻게 관성력을 몇 자만 적어놓고 학생들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관측계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관성기준계, 비관성기준계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써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물리학의 깊이를 논한다? 이게 물리학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FNMA만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FNMA를 사용을 하되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 관성력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걸 예시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힘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 큰 테두리에서 F는 MA니까 이 질량을 뭐라고 하냐?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관성 질량. 관성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지 관성이 크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관성력인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관성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버스의 손잡이가 기울어졌다면, 버스의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왜 기울어졌을까요? 바로 막 출발했어.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자, 밑으로 중력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자. 관성력 받아서 그래요. 자, 이쪽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관성력은 항상 어떻게 받는다? 마이너스 MA.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 기본적인 예시를 한번 해요. 예시. L배. 여기 저울이고, 여기 유찬과 이제 미래의 여친. 남친은 더 그렇잖아. 여친이 낫죠. 근데 요 여친은 역시 또 50kg 나가요. 질량이. 자,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으면 이 저울의 눈금이 얼마야 됩니까? 50. 에? 정지하고 있지 않나? 정지하고 있으면 500N 나가죠. 10 곱하면 되잖아. 9.8 쓰지 말고. 예.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윗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600N으로 나타나요. 저울에. 엘리베이터 가속하면, 그럼 유찬이가 자신의 여친의 몸무게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 1번, 너 살쪘구나.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 순간 10kg이 살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되죠. 이걸 이해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무슨 기준계입니까? 김유찬 학생은 비관성이죠. 가속하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뭘 인정해야 돼요? 50 곱하기 가속도 만큼의 관성력 받았구나. 저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살이 빠지나요? 아, 그렇죠. 반대로 하면, 이걸 반대로 하면 이쪽으로 관성력 받으니까 몸무게가 이거 400N 나올 겁니다. 생각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순간 뭔가 몸이 약간 가벼워지는, 뭔가 붕 뜨는 느낌 나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실 과학적 그것 때문에.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럴 수가. 과학적 사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걸 생각해 봐요. 엘리베이터에 유찬이가 타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줄을 잘라버렸어.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찬성가 잘라버렸어. 아이고야. 그러면은 유찬이의 운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중력 무기를 때리려면. 자, 밑으로 중력 받는데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받죠? 자신의 몸무게와 똑같이. 제가 시험해보죠. 그래서 유찬 스스로는 힘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스스로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중력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중에 붕 뜹니다.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무중력 상태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중력이 없어지려면 지구를 없애야 돼요. 중력이 없는 게 아니죠. 중력이 아니라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생겼을 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관성력을 일반 사람들 얘기하자면 더 어려우니까 그냥 무중력이라고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중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중력이면 중력이 없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무무게 상태,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여기다 저울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의 눈금이 0이겠죠. 그래서 무무게 상태가 맞는 말인데 물리학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무중력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연하게 틀린 얘기예요. 무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이 없으려면 지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타노스가 돼야겠죠. 건틀렛도 있어야 되고 인피니트 스톤 5개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관성력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예시 문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는 드릴게요. 말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항상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려 아직 너무 어려. 어려.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요 좀 전에 수업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한 애들이 인천과고 2학년 애들인데 똑같았어 여러분들하고 쟤네들도. 그 중에 하나는 공부 들으시게 안 하고 나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버티니까 또 합격해가지고 똑같았습니다. 뭐가 달랐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멘탈 차이가 심한. 그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어요. 엊그저께는 인천 가고 3학년 애들이 이제 걔네하고 같이 소주를 한 잔 먹었어. 뭐 소주를 많이 먹었지. 술 잘 먹더라고. 역대급 고3 치고 잘 먹더라고. 이제 고3이고 이제 오래 됐으니까 성인이죠 이제. 성이 됐으니까 잘 가서 대학들을 막 다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트, 연대 10명 중에 7명이 속해. 3명은 어디 갔어요? 3명 어디 갔어요? 3명은 저기 성균관. 와, 3명만 오해가. 성균관대. 성균관대 하나, 그다음에 저기 디지스트. 못 간 애가 성대가 못 간 거야, 쟤. 성대가 그 10명 중에 5명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피터팬이라 공부 안 하면 손바닥도 때리고, 피 터지게 되는. 보면 막 손바닥 맞고 막 질질 짜고 엄마한테 막, 엄마가 더 때리라고 하지 뭐. 근데 그 친구들도 합격해가지고, 잠깐 내가 수업 안 하고 나 고3 때 다시 만났는데, 엄청 잘해, 또. 이게 세월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어려요. 이게 이 길이 힘든 게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단, 어려. 절실함이 1도 없어. 절실함이 1도 없는데 해야 되는 건 더럽게 어렵고 뭐 힘든 건 하셔야 돼. 그래서 많이들 그만둡니다. 특히 이제 여기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이 친구들은 많이 그만둬요. 왜냐면 절실함이 없어. 세상의 절실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3학년들은 약간 있는데 2학년들은 아직 별로 없어요. 이제 올라가신 분들은 대다수 그럽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만두냐? 여름방학 근처에 이제 현타가 와. 막 내신도 막 비도 하나 뜨고, 그리고 뭔가 이제 안 생기던 여친도 생기고, 그럼 그만둬요. 저는 그냥 일반고 갈게요 하고 이제 그만둡니다. 그러고 언제 오냐? 3학년 중반에 와요. 그러니까 3학년 6월, 7월, 8월 달에 많이 와요. 헤어지고. 왜 그때 오냐? 학교에서 이제 원서 준비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다 불러요. 이제 한 명씩. 그래서 너는 내신이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다 친구들이 막 과학고 쓴다고 그래. 나보다 이렇게 있는 애가 얘도 과학고 쓴대. 뭐지? 이제 거기서 또 현타가 와.
내 밑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막 과학고 쓴다네, 뭐, 그 포소코를 어쩐다네, 막 나는 옆에 있는 그냥 일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해송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어 응? 안 바뀐대? 해송고? 이제 바뀔 때 됐는데? 아직 안 아니, 이상해. 여기는 왜 여고를 만들어? 방문여고. 방문여고잖아, 또. 돼요. 왜 여고를 만들었고? 거기 애들도 많은데, 해송고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을 해도 무방한 학교인데. 희한한 학교야. 생각보다 다 남녀공학. 그러면 이제 성전환해서 가야죠,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친구들이 그거 쓴다고 하면은, 난 뭐지? 응? 그래서 갑자기 학원 연락이 와요, 이제, 엄마가. 우리 애가 그동안 쉬어서 될까요? 막. 근데 그때 시작해도 됩니다. 돼. 붙여줄 수는 있어요. 이게 학원의 위대함이니까. 근데 가서가 문제겠죠. 가서가. 그래도 참고 한 해와, 안 한 친구들은 가서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자신있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러고 있다고. 틀려요, 이게. 근데 견디기 힘드니까, 이게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선생님들도 힘든데, 힘들어요. 아마 또 뭐 여기서 이제, 또 대형학원으로 또 이제 빠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곧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도, 뭐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5시 반에 와서 11시 반에 가는 스케줄로 변동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10시면 퇴근이야. 우리가 남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를 남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도 없어. 우리는 그래도 남아. 월급 더 안 줍니다. 남는다고.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법적으로 10시까지만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우린 갈게. 너네 공부해.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새벽 1시까지였어요, 원래. 새벽 1시까지. 여러분도 힘든데, 선생님들도 이런 생각이 나는 왜 남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수험생도 아니고 나는 왜 남지? 근데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얘네들을 보낸다? 가서 잘할 수 있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한마디로 힘듭니다. 그 힘듦을 즐겁게 견뎌야 되는데 그러할 멘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힘든 걸 즐겁게 견뎌야 되는데. 그냥 힘든 건 힘든 거지 뭘 견디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저기 H는 읽을 수 있죠? 헬륨이요. 비쌉니다. 비싸요. 12,000원 정도 해요. 얼마에 많이 줘야 돼요? 보통 파워레인저가 5,000원 하고요. 피카츄가 8,000-9,000원 하고 헬로키티 12,000원. 이 정도 하죠. 그 용량을 물어본 건데. 다 하나씩 사봤잖아. 안 써봤어요. 진짜 안 써봤어요. 왼손에는 헬륨 풍선, 오른손에는 헬리콥터 아니면 나비. 모르지? 이거 끌고 다니면 나비 팔락팔락하고. 3,000원짜리. 비행기 있어, 비행기. 남학생들은 비행기 프로펠러게 돌아가는. 뭘 얼마 안 됐는데 몰라,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에버랜드 가면 이게 풀세트로 장착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기억나는 게 T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가속시키면 이 헬륨 풍선은 왼쪽. 1번, 2번 어디로 움직일까요? 2번. 1번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은 다 2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설프게 배운 친구들은 안 해요.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과거 입시에서. 이해돼요? 자, 때려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고의 물리원 그 수능 수업을 중학생이 지금 왜 듣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한테 수능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예 바뀌어요. 너네 세대는 아예 바뀝니다. 1도 관련 없고 이제 그러면 일단 목적은 과거를 들어가기 위한 내신이라면 낙을 들어가기 위한 면접이라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안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나에서 한 해와 안 해가 다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면접에서도 꽤 많이 떨어져요. 일단 내신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뭐 문제 하나 뭐 계산 그런 거 없어요, 과거 갈 때.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왜? 합격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 추려서 다 제작해가지고 2번 연습해 주죠. 질의응답까지 다 연습해서 보냅니다. 툭 치면 대답이 탁탁 나오도록. 그 정도 해줘요, 학원에서. 자, 봅시다. 자, 이쪽으로. 자, 잘 봐요. 이쪽으로 관성력 받는 건 맞아요. 관성력 받는 건 맞아요. 항상 틀린 게 아닙니다만 공기도 관성력 받아서 공기가 이쪽으로 치우쳐요. 그럼 헬륨이 가벼운 얘는 이 방향으로 뭘 받냐? 부력이라는 힘 받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관성력은 2번이다. 이게 맞는 거고 힘의 합력은 1번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안 가나요? 부력을 몰라서? 네, 부력을 몰라서? 관성력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부력이 나와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은 공기에서 뜨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공기가 저쪽으로 밀리면 뜨게 될 거 아닙니까? 왜? 부력이 가로로도 작용을. 아니 공기가 여기 있으면 헬륨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부력은 물에 뜨는 건데. 와. 그러면 뜨는 건데. 이쪽으로만 가로로 녹여내는구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공기방울 하나가 남았어. 이거 얘를 툭 치면 공기방울 어디로 갈까요? 역시 오른쪽으로 가죠. 이상하다? 자, 왜 그러냐? 역시 이 방향으로 관상력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도 저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니까 물보다 가벼운 공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겠죠. 그래서 부력이 더 커서 야. 그러면 선생님 부력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면 왜 저렇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면접관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답. 그래서 지금 관성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뭐 그림은 잠깐 나와 있는데 뭐 구심력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36페이지에 운동 제2법칙. 자, 제2법칙. 제2법칙. F는 MA다. 매우 간단합니다. 얘는 매우 간단하지만, 뭐 어차피 이거는 물체 운동을 설명해야 하는 거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속도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본 거예요. 수레에다가 힘을 2배, 3배, 4배 줬더니 가속도가 2배, 3배, 4배 되더라. 그러면 힘하고는 비례하는구나. 이런 실험적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똑같은 수레를 힘을 1, 2배, 3배, 4배 이렇게 적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수레에다가 힘은 똑같고 질량만 다르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무슨 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거 무슨 식? 반비례식. 에? 곱셈식. A는 요거에 관계식. 비례한다겠죠? 이 전체에 비례하겠죠? 비례식이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맞으니까 이걸 등식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또 대답을 못하죠. 왜냐? 학문이 아니라 학습만 주구장창 하니까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배우는 거예요. 예. 함수 언제 배워? 함수 함수 중1인데요. 초2 때 배워요. 함수. 네? 중1때였다고요? 자, 그럼 팩트로 조져줘야겠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에요.
함수를 초2 때 배웠다는 것을 내가 팩트로 조져주겠어요. 말이 안 돼요. 자, 처음 봅니까? 처음 봐요? 맞죠? 명확한 팩트죠? 초2 때 배웁니다. 이게 함수인지를 모르고 배워서 그러는 거죠. 이게 펑션입니다. 저거 함수로 설명 나와 있어요. 안 나오죠. 그 말이 없을 뿐 함수입니다. 아이씨. 안 봤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5학년 때 배웠다는 걸 알려드리겠어요. A 대 B는 3대 2다. 이게 비례식이죠? 네. 그러면 이거 중학생은 A는 2K, 아니 3K죠? 3K. B는 2K.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배.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2K를 뭐라고 합니까? 상수. 무슨 상수예요? 비례상수.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학쌤한테 2박 3일 쳐맞아야 될 것 같고. 울고 싶. 처음 봤을 리가 없을 거고요. 진짜 한 3일 정도 이미 여러분은 K가 비례상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뭐다 써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A와 B의 실제값을 알아요, 몰라요? A와 B 실제값. 모르죠. 근데 똑같은 값으로 나눈 게 3대 2인 거예요. 네. 어떤 똑같은 값으로.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게 K. 다시 그걸 곱해주면 원래 값이 되겠죠. 실제 값이 됐으니까 등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학 법칙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 사고를 이끌어냅니다. 단 무엇이 어렵냐면, 그럼 선생님 비례상수가 얼만데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비례상수 찾아내는 게. 자연의 상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뉴턴 형님은 매우 깔끔하게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야. F는 MA. 우리 삶 속에서 F는 MA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수값이 속된 말로 개 더러우면 물리학을 포기하고 말겠죠? 생각해봐. 이 상수가, 이 앞에 있는 상수가 막 개 더럽게 생겨서 막 중력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데 중력상수가 예를 들면 F는 MA를 다루는 상수가 막 그렇게 더럽다. 그러면 어이씨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래서 우리 뉴턴님께서 야 그럼 1로 해. 이 상수값을 1로 정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껴맞춥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F는 MA가 된 겁니다. 왜? 항상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써먹어야 되니까. 항상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리학 법칙은 위대한 게 아니고 관측을 해.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힘들다. 이게 비례상수가 저게 저거 찾으면 노벨상 값 드린 거예요. 무조건 거의 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합시다. 내가 찾아봐.